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월 말 8월 초에 불같은 하락장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제 연금 자산 현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연금 총 자산 현황은 보시는 것처럼 1억 6,3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달 수익은 보시는 것처럼 0.14% 약 23만 원의 수익으로 돌아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엄청난 하락을 보였지만 곧바로 이어진 반등장에서 저는 이렇게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7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9% 하락한 이후에 8월에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저의 개인 연금 총 자산은 1억 6,300만 원으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결산 영상에서도 하락장이 오더라도 절대로 시장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 연금 자산 현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락장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하락장 한 열흘 정도의 시간에 저는 제 개인 연금 계좌가 약 1,000만원 정도 증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을 했던 시기를 확인을 해보니 7월 25일에서 8월 5일까지 한 열흘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저는 이 기간 동안 마이너스 6.64% 하락률을 보이면서 금액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1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역대급 하락장이었던 지난 2022년 1년치와도 맞먹는 수준이었는데요. 지난 22년도는 마이너스 25%를 기록하면서 전체 손실 금액은 마이너스 1,040만원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22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이때의 총 자산은 약 3천만원 수준이고, 현재는 1억 5천에서 1억 6천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총 자산이 5배 정도 증가를 하면서 더 낮은 손실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산은 훨씬 더 크게 떨어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주식이나 다양한 투자 분야에서 하락장을 대비해서 평범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걸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는 하락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이 대응이라는 것도 평범한 직장인들이 적절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평범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건 보유하고 있는 예수금으로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 외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열흘간의 하락장에서 저는 DC형 퇴직연금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파킹 ETF를 매도하고, 많이 떨어진 S&P 500이나 나스닥, 반도체 ETF 등을 저가에 매수했고, 연접한 계좌에서도 동일하게 매수를 진행하면서 두 계좌 총합 약 350만원어치의 ETF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점에서 수량을 늘렸기 때문에 8월 5일 이후 반등했을 때 저의 연금 자산은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열흘간의 하락장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오히려 주식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까봐 매수를 하기 무섭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장이 오더라도 시장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인베스팅닷컴의 랜스 로버츠라는 분이 작성한 칼럼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 열흘을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수익률을 비교해주는 자료입니다. 실제로 이 최고의 열흘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을 때 만불로 시작한 나의 자산은 6만 4천 불까지 증가한 걸 볼 수 있고, 오히려 이 열흘 동안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 날짜들을 살펴보면 모두 비슷한 시기에 몰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률 1위와 2위를 기록한 건 2008년 10월인 걸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2008년 11월, 2008년 11월, 2008년 11월에도 최고의 수익률을 보인 열흘 중에 2008년 10월, 11월이 5위를 포함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 2020년,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칼럼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최고의 날은 약세장에서 나타난다. 지난 20년 동안 증시 최고의 날 10번 중 7번은 약세장 영역에서 발생했고, 또한 최고의 날은 최악의 날 직후에 나왔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피파 스티븐스라는 분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투자자들에게 공황 매도를 피하라고 촉구하면서 일반적으로 증시 최고의 날은 최악의 날에 뒤따른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에서
앞서 말씀드린 증시 최고의 날은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위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여기의 영역들이 증시가 가장 많이 상승한 날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증시가 가장 많이 하락한 날도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발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2년의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까지 모든 하락과 상승장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주기적으로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열흘간의 하락장이 나타났을 때 무언가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도 증시 최악의 날에 이어서 최고의 날이 반드시 나타나는 걸 알고 있으면 멘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하락장에서 꾸준히 매수한 결과 저의 연금 계좌 종목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저의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연금 계좌 비중이 나스닥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S&P 500의 30%, 미국 배당 다우존스 30%, 나스닥 20%, 반도체 10%, 그리고 기타 종목의 10% 비중으로 연금 계좌를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 계좌를 꾸준히 리밸런싱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나스닥의 비중을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상승장에서만 연금 계좌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나스닥이나 S&P 500, 그리고 반도체 같은 성장주 위주로 종목을 모아가고 있는데, 아마 이번 하락장에서 느끼는 바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을 S&P 500이나 나스닥이 전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중을 늘려왔었는데, 이번 하락장에서 그 비중을 늘린 탓에 조금이나마 더 방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자산을 제외한 저의 연금 계좌 전체 종목 비중입니다. 저와 비슷한 비중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댓글을 통해 남겨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하락장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시장을 떠나지 않고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저는 DC형 퇴직연금 계좌와 연금저축 펀드 두 개의 계좌에서만 매수를 했는데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IRP 계좌는 오히려 수익률이 더 증가하면서 미래셋 기준으로 상위 5% 수익률이 26.95%인데 저의 IRP 계좌는 29.36%를 기록하면서 상위 5%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하락장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면 멘탈 케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